서하윤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 김민철의 냉담한 눈빛은 이제 익숙하다 못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결혼 생활 3년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민철은 변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윤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싸늘한 저녁 식탁 앞에서 민철이 던진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윤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권태와 냉정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만하자니. 뭐가요? 하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다 알면서 뭘 물어. 이 결혼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민철의 고백은 잔인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위로도 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하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다. 하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그럼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누구예요? 간신히 내뱉은 질문에 민철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우린 끝났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집 원래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위자료는 생각 없어. 네 짐이나 챙겨서 조용히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 여자 곧 여기로 들어와 살 거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하윤의 가슴에 박혔다. 집 위자료, 그리고 새로운 여자.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에 외롭게 울려 퍼졌지만 민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밤낮을 하윤은 지옥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민철에게 매달려도 보고 빌어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 편이었다. 오히려 하윤에게 능력 없는 내 탓이라며 모진 말을 퍼부었다. 하윤은 자신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기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하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하지만 민철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버렸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리 만무했다. 어쩌면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지도 몰랐다. 하윤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아이를 위해 미리 사두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집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배신과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임신한 몸으로 당장 살 곳도 돈도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며 겨우 몸을 뉘었지만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식당 설거지, 전단지, 아르바이트 청소. 하지만 임신한 그녀를 방여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걷다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무리한 활동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뱃속의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하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퇴원 후 그녀는 수소문 끝에 미혼모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알게 되었다. 그곳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잠자리와 소박한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작은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하윤은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이름은 은서라고 지었다. 은혜롭고 서정적인 아이라는 뜻이었다. 은서는 하윤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녀는 은서를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안겨주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내쫓은 그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당당하게 맞서리라고.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쓰디쓴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고 따뜻한 생명 은서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 작은 존재가 주는 무한한 용기가 그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미혼모 쉼터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서하윤에게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시간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도 없었다. 품 안의 작은 천사 은서가 그녀의 전부이자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이다. 은서는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긋방긋 잘 웃고 밤에도 크게 보채지 않는 순한 아이였다. 하윤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서툰 솜씨로 목욕을 시키고 밤새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엄마로서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쉼터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젊은 엄마들이 여럿 있었다.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었다. 하윤은 그곳에서 육아 정보도 얻고 때로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눈물 짓기도 했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 그녀는 틈틈이 쉼터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부업거리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언젠가 은서와 함께 살아갈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은서가 돌을 맞이할 무렵 하윤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언제까지고 쉼터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다. 은서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로 나가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 딸린 미혼모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력서를 들고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차가운 거절만이 돌아왔다. 아이 엄마는 곤란하다. 경력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들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처지를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윤은 좌절감에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은서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중소기업의 격리, 사무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하윤은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예상 질문들을 뽑아 연습했다. 그녀는 결혼 전 잠시 회계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쉼터에서도 틈틈이 관련 서적을 보며 공부했던 터라 아주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면접날 하윤은 쉼터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빌려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면접관은 중년의 여성 팀장이었는데 그녀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이 문제,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등이었다. 하윤은 떨렸지만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과 열정을 이야기했다. 특히 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녀의 눈빛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빛났다. 아이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면접관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며칠 후 하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기뻐서 은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드디어 그녀의 홀로서기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어린 은서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침 일찍 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 타가소에 아이를 맡기고 허겁지겁 출근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하윤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조금씩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그녀를 뽑았던 여성 팀장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하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는 한 푼 두 푼 아껴 저축했고 은서와 함께 살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은서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인 JN그룹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큰 계약을 따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하윤 역시 자신이 맡은 회계 자료 정리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녀는 JN그룹 본사에 자료를 전달하러 몇 번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세련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계였다. 하윤은 그저 먼 발치에서 그 세계를 동경할 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녀를 그 세계의 중심으로 조금씩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했던 홀로서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과연 어떤 만남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JN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하윤의 업무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작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서 JN그룹 재무팀과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처음에는 거대한 JN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지만 하윤은 딸 은서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는 JN그룹 담당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은 중요한 계약 관련 서류를 JN그룹 기획조정실장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평소 그녀가 접촉하던 재무팀보다 훨씬 높은 부서였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획조정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복도를 지나 실장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하윤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회장님과 잠시 회의 중이십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하윤은 실장실 앞 작은 응접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유리병 너머로 언뜻 보이는 회장실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한 남자가 있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가 바로 JN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진이나 뉴스에서보다 훨씬 더 젊고 강렬한 인상이었다. 태준은 기획조정실장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시선이 우연히 응접 소파에 앉아있는 하윤에게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윤은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떨림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어떤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태준은 이미 비서와 함께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써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왜 이러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날 이후 하윤은 몇 번 더 JN그룹 본사를 방문했지만 강태준 회장을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았던 만남의 잔상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강렬했던 눈빛,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기묘한 떨림.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이나 동경심과는 다른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하윤은 딸 은서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은서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며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귀여운 아기였다. 하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은서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은서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은서야, 하윤은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그녀보다 한 발 앞서 누군가가 은서를 부드럽게 안아 일으켰다. 그는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평소의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다. 괜찮니 아가야? 태준은 다정한 목소리로 은서를 달랬다. 그의 품에 안긴 은서는 신기하게도 금방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하윤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일 그가 왜 하필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일까? 아,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하윤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태준은 하윤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주말에는 가끔 혼자 산책을 즐깁니다. 그런데 따님이신가요? 아주 귀엽군요. 그의 시선이 은서에게 머물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은서의 통통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친밀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은 듯한 눈매. 네, 제 딸 은서입니다. 하윤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은서, 이름도 예쁘군요. 태준은 은서를 하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아닙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태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산책길을 따라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벤치에 앉아 은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하윤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기묘한 감정.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하윤이라는 저 여자와 그녀의 딸에게서 그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것일까? 그날 이후 강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서하윤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딸 은서를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작은 협력업체 직원 미혼모,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그 정보들은 그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특히 은서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자신이 과거 어떤 깊은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뒤 JN그룹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는 강태준 회장도 잠시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윤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애써 태준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다과가 이어지는 동안 태준이 자연스럽게 하윤에게 다가왔다. 서하윤 씨라고 하셨죠? 따님은 그날 괜찮았습니까? 아, 네. 회장님 덕분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윤은 긴장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다행이군요. 태준은 잠시 하윤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불쑥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의 아버지는 그의 질문에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이혼 사실이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떤 악이나 호기심보다는 진지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저는 미혼모입니다, 회장님. 하윤은 어렵게 대답했다. 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군요. 혼자 아이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보다는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하윤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저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자신과 은서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설레는 예감. 운명은 그렇게 예고 없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문 뒤에는 어떤 과거의 비밀과 미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삶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서로를 향해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간담회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강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서하윤과 그녀의 딸 은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썼고 그녀가 JN그룹 본사에 올 때면 일부러 복대서 마주치거나 가벼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이 알 수 없는 끌림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태준은 비서를 통해 서하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녀의 전 남편 김민철은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하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하윤은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린 딸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준은 민철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하윤과 은서에 대한 연민과 보호 본능이 강하게 일었다. 특히 은서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동그란 눈망울과 웃을 때 살짝 패는 보조개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약 3, 4년 전 그는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아주 짧았지만 강렬했던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도 같았다. 자,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떤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여자와의 흐릿한 영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여자가 서화윤이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은서는, 태주는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혹과 함께 어떤 간절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하윤과 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침 JN그룹과 하윤의 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있었고 태주는 자신이 직접 그 프로젝트를 챙기겠다고 나섰다. 덕분에 하윤은 태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답사를 가는 등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하윤도 태준의 의도를 의심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그것도 아이 딸린 이혼녀에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애써 태준과 거리를 두려 했고 그의 친절과 배려를 업무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섣불리 다가서거나 그녀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늘 젠틀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하윤을 대했고 특히 은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말에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라며 하윤의 회사 근처 공원에서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은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그런 꾸밈없는 모습에 하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프로젝트 관련 야외 행사에서 은서가 갑자기 열이 나며 아프기 시작했다. 하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주변에는 마땅히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태준이 나타나 자신의 차로 하윤과 은서를 직접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밤늦도록 병원을 떠나지 않고 하윤의 곁을 지켰고 은서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날 밤 하윤은 태준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하윤은 더 이상 태준의 친절을 경계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힘겨웠던 시간들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는 하윤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와 은서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태준은 하윤과 은서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아름다운 노을 아래 그는 하윤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하윤혜 씨,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당신과 은서를 볼 때마다 제 삶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과 은서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윤 씨, 저와 그리고 은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의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그녀는 이런 날이 자신에게 다시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전 남편의 배신으로 사랑도 결혼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배려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믿고 싶다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딸린 이혼녀예요. 회장님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하윤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윤 씨.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과 은서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하윤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태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밤하늘에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태준은 하윤을 부드럽게 안았고 하윤은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은서는 두 사람의 발치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달콤한 약속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작 뒤에는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머지않아 그들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터였다. 강태준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서하윤의 삶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JN그룹의 회장과의 결혼. 그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동화 속 이야기와도 같았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태주는 하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고 그의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태준의 확고한 의지와 하윤의 진솔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과 세간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태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서의 해맑은 미소는 하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결혼식 날 하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듯 청초하고 빛났다. 태준 역시 늠름하고 멋진 신랑이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그녀와 은서에게 평생 행복을 약속했다. 작은 화동이 되어 엄마 아빠의 결혼을 축하하는 은서의 모습은 하객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윤은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화려했지만 따뜻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태준이 마련한 그림 같은 신혼집으로 향했다. 넓고 아늑한 거실, 은서를 위한 예쁜 방,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침실. 하윤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기치 않은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는 법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다. 은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부채기 시작했다. 하윤과 태준은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밤늦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은서가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모의 유전적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덧붙였다. 하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은서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는데 희귀 혈액형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혈액형을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은서의 혈액형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태주는 하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이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그는 이제 은서의 법적인 아버지였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십시오.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수혈 및 유전자 검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하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다독였다. 그는 속으로 은서가 아무 일 없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 미묘했다. 다행히 따님의 상태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가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윤과 태준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준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괜찮으니 말씀하십시오. 태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감지했다. 의사는 잠시 하윤의 눈치를 살피더니 태준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회장님과 따님의 혈액형 및 몇몇 유전 인자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 정도의 일치율은 통계적으로 친부모 자식 간에나 나타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아주 희박한 확률로 타인 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의사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태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친부모 자식, 은서가 내 딸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 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태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비밀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참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충격과 혼란, 그리고 어쩌면 배신감까지도 그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말해봐요, 하윤 씨. 은서가 정말 내 딸이란 말이오. 태준은 하윤의 어깨를 붙잡고 절박하게 물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은서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리고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흐릿하지만 강렬했던 어떤 기억의 편린들, 하윤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몸짓이기도 했다. 죄송해요. 태준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흐느낌은 처절했다. 태준은 하윤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충격적인 진실. 그의 아내가 된 여자. 그리고 그녀의 딸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들의 달콤했던 신혼의 밤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아니,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비밀의 폭로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서하윤과 강태준을 짓눌렀다. 은서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과 깊은 상처,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일렁이고 있었다. 하윤은 그런 그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윤 씨. 마침내 태준이 거의 으르렁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요. 내가 은서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서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거냔 말이오.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하윤은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말 못할 사정과 아픔이 있었다. 태준 씨,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당신을 속인 건 맞아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다행히 은서의 상태는 안정을 되찾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태주는 하윤을 데리고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야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태주는 참았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은서가 내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하윤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래전 그들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약 4년 전 하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JN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었고 태주는 회사 내부의 배신과 음모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홀로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하윤을 만났다. 당시 하윤은 출판사 일로 그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저 김준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문학소녀였고 태주는 그녀의 맑고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깊은 감정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 그때 우리는 서로 너무 어렸고 또 너무 절박했어요. 하윤은 회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그때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들의 짧고 불꽃 같았던 만남은 태준이 급하게 서울로 돌아가야 하면서 끝이 났다. 그는 하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태준은 다시 한번 회사를 살리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그 해변 마을에서의 기억 일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마치 방어 기제처럼 그의 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특정 기억들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하윤은 태준을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할 방법도 그가 누구인지 알 길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 마치 도망치듯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전 남편 김민철이었다. 그는 하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하윤은 외로움과 절박함 속에서 그의 거짓된 친절에 넘어가 결혼을 선택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저는 은서가 당신 아이라는 것을 임신 초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떨군 채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을 찾을 방법도 없었고, 설령 찾는다 해도 당신이 저와 은서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려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구하고 슬펐다.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원망,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변 마을의 풍경, 어떤 여자의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가슴 아팠던 이별의 순간들.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하윤 씨? 태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그 기억들이 흐릿했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그리워했소. 그의 고백에 하윤은 더욱더 서럽게 울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서로의 진심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그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아파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은서를 보았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차마 당신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나를 거부할까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착각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은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 씨,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들의 결혼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태준은 하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선 은서 곁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하윤 씨. 나를,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절망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과거의 아픈 조각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운명의 강을 건너가야 했다. 그 강 너머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서하윤과 강태준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다준 충격과 과거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윤은 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태준 역시 잃어버린 기억과 시간, 그리고 하윤과 은서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로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오해 속에 가두려 하지 않았다.
태주는 먼저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윤 씨,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소. 그리고 당신이 혼자 겪어야 했던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하윤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애썼다. 그들은 밤늦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과거의 오해와 아픔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태준과 은서의 관계였다. 은서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툰 솜씨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은서 역시 그런 태준의 모습에 금방 마음을 열고 그를 따랐다. 아이는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고 태준은 그런 은서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다. 하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따뜻함이 다시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외부의 시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태준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그는 하윤과 은서가 자신의 전부이며 그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확고한 태도와 하윤의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손녀 은서의 존재는 완고했던 그의 부모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하윤과 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윤의 전 남편 김민철이 어디선가 하윤의 재혼 소식과 함께 은서의 존재,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엄청난 재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그는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중이었다. 그는 하윤과 태준 앞에 나타나 과거를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은서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며 친자 확인 소송까지 운운하며 그들을 협박했다. 하윤은 민철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떨었지만 태준은 침착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민철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고 오히려 그의 과거 악행들을 들춰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결국 민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초라하게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하윤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했지만 태준은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아파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대기업 총수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숨겨진 아이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태준은 그런 소문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공식 석상에 하윤 은서와 함께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솔하고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하윤과 태준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의 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JN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태준과 하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아픈 조각들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폭풍우를 이겨내고 잔잔한 행복의 항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강태준과 서하윤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은서가 함께하는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만이 남아있었다. 은서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밝고 구김살 없이 건강하게 성장했다. 은서는 아빠 태준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처럼 따랐고 태준 역시 딸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은서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은서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원에 가는 등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 하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짓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JN그룹 사회공헌재단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넘쳤고 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의 곁에서 일과 가정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은서의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자리였다. 태준의 부모님도 참석하여 손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이제는 하윤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은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촛불을 끄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에게 뽀뽀를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준과 하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어렸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파티가 끝나고 잠든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윤이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감격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그런 하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물론이요, 하윤 씨.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오.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를 이곳 행복의 종착역으로 이끌어준 것이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다시 만났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은서를 얻었으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만약 그때 아주 작은 용기나 믿음이 부족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윤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당신에게 은서의 존재를 더 빨리 알렸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요. 태준은 하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오, 하윤 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요. 물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르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의 말처럼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 하윤을 배신하고 쫓아냈던 전 남편 김민철은 여전히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 하윤과 태준의 행복을 전해 듣고 질투와 후회에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비참한 현실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은서는 예쁘고 총명한 소녀로 자라났다. 그녀는 아빠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며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다. 하윤과 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아름다워졌다. 그들은 여전히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추억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하윤과 태준 그리고 은서는 그들이 처음 다시 만났던 한강 공원을 찾았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강변을 따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은서는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했고 태준과 하윤은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저기 별똥별 떨어져요. 우리 소원 빌어요. 은서가 밤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하윤은 지금처럼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빌었다. 태준 역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은서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인형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소원을 빌고 난 후 태준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하오 하윤 씨, 내 인생의 전부인 당신과 은서를 만나게 된 것은 내게 가장 큰 행운이었소.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당신은 제게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들의 발밑에서는 은서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강물은 그 별빛을 담아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때로는 경랑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었다.